세상을 바꾸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 세상을 바꾸는 힘 TBS 창의대강 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포기란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하셨습니까? 아마 힘들다는 핑계로 아니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포기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모실 주인공에게는 포기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분입니다. 포기가 없는 한 불가능도 없다. 이를 몸소 증명해 주시는 분인데요. 희망을 그리는 화가 데미킴 씨를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채화 같은 감미로운 색감으로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화가. 척추장애라는 자신의 한계를 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화가로 거듭나기까지 희망을 그리는 화가 데미킴의 드라마틱한 인생 이야기를 지금 만나본다. 네, 이름이 데미킴 씨예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화가 데미킴입니다. 그 데미라는 어원은 원래 세상의 어머니 같은 마음이라는 어원이에요. 그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제 성격이랑 캐릭터이 너무 비슷하다고 그 데미 무어 영화 배우하고 비슷한 캐릭터이 있다고 저한테 그 이름을 지어주셔서 화가는 원래 이니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제 이름하고 너무 똑같다고 해서 나중에 그 어원을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예, 데미무어 같이 같은 미모도 참 아름다우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 오늘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쪽으로 보시면 그림 몇 점이 있습니다. 이게 다, 예, 데미킴 선생님의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예. 5월달 제가 그 파페라 가수분이랑 그 색각엄이라는 그 오페라 디너쇼를 프리마 호텔에서 400명 했어요. 그때 그 예. 엄과 그 색은 그 컬러도 좋지만 그 엄색으로 받는 컬러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듯이. 그래서 제가 바이올린을 취미로 했었는데 그 취미에 그 나오는 컬러와 그 선율에 들으면 느낌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도. 네. 그것처럼 제가 그거를 계속 듣고 연구하면서 그 척기 바이올린 첼로는 사람의 인체하고 똑같아요. 그 인체의 한 부분이 악기를 통해서 선율이 흐르니까 그 기운이랑 그 생명력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그림만 그리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또 바이올린, 첼로, 이 음악적인 재능까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작품에 보면 유독 꽃이나 여인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선생님의 작품 세계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그 생명력이라 그 대상은 사람이지만 그 꽃이나 사람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저희가 생명력이 없으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상은 여인이지만 모든 게 생명력에서 오는 거. 우리들의 기운을 서로 받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 네. 생명력. 대지의 엄마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그런 작품들인 것 같은데요. 제가 선생님이 나온다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요새 조사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선생님을 수식하는 참 수식어구들이 많아요. 마음을 치유하는 화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밖에도 5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코스모폴리탄, 미술심리 치료사, 그리고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복지가까지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참 부럽거든요. 욕심이 참 많으세요. 예. 그 일단은 5개 국어를 하는 이유는 그 화가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문화를 접할 때 제일 쉬운 게 언어예요. 그래서 그 언어 안에 먹는 거, 입는 거, 의식, 히스토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창하게 하지는 않아도 그쪽 상대방의 어떤 그 히스토리를 알기 위해서는 언어를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신체적으로 어디 가서 식당에서 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언어는 제가 재밌고 또 그림을 그리면 거기 히스토리도 다 나와 있어 색감 같은 거 있고 그 나라의 특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미술심리 치료사라는 네. 직업을 또 갖고 계세요.
그거는 그림을 그리면 또 본인도 치유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색깔을 통해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 너무 받잖아요. 근데 가끔 그 컬러를 탁 호텔이나 어디 가면 기분이 되게 좋을 때 있으시잖아요. 네. 그 분위기 아시죠? 근데 그 컬러를 느끼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생명력을 갖고 있으면 함께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걸어만 노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걸어서 살아다니는 그림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어떤 색감을 원하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 본인도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예. 여태까지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 있죠. 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힘든 시간은 가장 힘든 게 신체적으로 힘든 일이 제일 1번으로 불편하잖아요. 일단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없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건강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강하면 사람들이 그런 거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오버할 수 있다면 그 다음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소리, 사람들의 소리,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게 되면 희망이라는 걸 또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선생님 강연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도 들을 수 있는 강연이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큰 박수로 선생님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조금 할게요. 어릴 때 집에 보모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서 8개월 되었을 때, 이렇게 어릴 때 어린아이들 이렇게 오면 위에 이렇게 손에 얹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다들 이쁘다고. 그래서 너무 이뻤대요. 엄마 말에 의하면. 인형같이. 그래서 인형 가간에 놓고 밥만 줘라고.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일하는 언니가 데리고 놀다가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나서 8개월 때, 어머니들 아기 키워봐서 알지만 8개월 때 제일 이쁠 때잖아요. 아이들이 막 약간 기르고 그럴 때니까. 그때 제가 다쳤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첫 아이였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래서 밤에 열도 많이 나고 너무 울고 만지기만 하면 너무 아프다고 우니까 애가 말 못할 때잖아요. 근데 그 언니는 그만두고 갔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밤에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어머니가 병원에 데려가니까 병원에서 그때는 아마 열이 너무 나니까 감기 몸살. 그 해열제를 막 40도 넘는 열이 왔을 때는 해열제를 딱 갑자기 먹여서 이게 딱 열을 떨어뜨려서 소아마비가. 그래서 장애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장애를 가진 게 아니라 그래도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제가 장애를 가지는지도. 근데 사춘기 때 좀 됐을 때 내가 몸이 불편하구나. 힘들게 막 빨리 달리는 거 못하잖아요. 근데 학교 생활은 너무 좋았고 선생님 관계도 너무 좋았고 제 학교가 또 카톨릭 학교가 돼서 또 어릴 때부터 그냥 기도하고 그런 집안이 또 가톨릭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왔는데 사춘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린 마음에. 신체적이 불편하니까 도대체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독립적일 수가 있을까 하니까 내가 식당에 가서 이 설거지를 하는 기계를 만지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생각하니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언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원래 제가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건 현모양치였어요. 남편한테 밥 맛있게 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쁜 그릇에 담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랬기 때문에 나도 엄마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색감, 컬러, 디자인은
탁월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학점도 되게 잘 받았어요, 매번. 그걸 제가 발견을 한 거죠,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한국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 세계적으로 일단 잘하려면 문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어떤 배려는 그 복지사회가 잘 그때는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잘 돼 있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잘 몰랐어요. 근데 그래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FK 내 제네럴 하스피를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막 그거 보고 막 따라하고 제가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해보니까 재능이 있어요. 이렇게 소리도 빨리빨리 잘 알아듣고. 그래서 그때부터 일단 영어 공부를 제가 시작하고 코리아 헤럴드도 좀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근데 제 주위에 지인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조각가가 계세요. 그래서 항상 거기 가면 그림도 그리고 제가 그랬는데 그 영향을 조금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미국을 가려면 토플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거기서 해봐야겠다고 해서 이제 기회가 생겨서 제가 미국을 가게 됐어요. 가서 그 바바라 토플 시험 그게 있어요. 처음에 하니까 450점 나왔는데 두 번째 하니까 550점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열심히 했고 또 일본어도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일본에서 어릴 때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남편이 한국 분이고, 그래서 약간 조금씩 섞여 있는 상황이고 그러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영향도 되게 많고, 어릴 때부터 요즘에 원하는 멀티 패밀리라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항상 마음껏 할 수 있게끔. 경제적으로 아버지가 사업가였기 때문에 기복이 조금 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치덕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일단 장애를 떠나서. 그래서 해보니까 제가 너무 잘하고,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패션을 먼저 공부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 사업이 그때 부도가 나셔가지고, 제가, 이거는 안 되겠다. 이태리로 못 가겠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일단 잘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그래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점 잘 받고, 라스베가스의 UNLV라고 유니버시티 네바다에서 약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 다른 문화를 또 봐야 되잖아요. 화가로서. 그래서 제가 독일을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독일을 가서 거기서 아르바이트 꽃꽂이 자격증을 한국에서 땄어요. 따서 그 동양 꽃꽂이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때 학비 조금 제가 벌어서 독일어를 먼저 학교로 가야 되니까 하고 하이라버 근처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또 거기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계기들이 이상하게 저한테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 가서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 다 그런 게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독일은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저한테는 치명적인 그 척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 날씨가 비가 오고 흐리고 그러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 루마티스 관절염 아시잖아요. 너무 힘든데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젊어서 그런지 그냥 그런 혈기로 제가 열심히 하고 또 거기서 얻은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비엔나로 가봐야겠다. 그러니까 비엔나는 그 독일어를 해요. 그래서 독일어를 알면 비엔나, 스위스는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문화를 많이 알게 됐어요.